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OX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자동차주도 흐름 좋고요. 또 현대차가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지만 3%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제 최신 인사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두 분에게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로 일치가 되었고요. 염정 팀장님, 네. 현대차 지금 뭐 자동차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동의하시는지요? 이제 뭐 오늘 이제 이슈 뭐 인사 개편에 대한 부분보다도 사실 저도 이제 앞으로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제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오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직은 뭐 이제 인사 단행에 대해서 예고 정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뭐 모빌리티 쪽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자율주행 그리고 뭐 도심 항공 교통, 로보틱스 등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무게를 좀 더 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서의 사실 뭐 젊은 인사들에 대한 부분을 좀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더 이제 힘을 실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참 답답한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테마주 시장이 조금은 좀 가라앉는 분위기고 다시 한번 지금 지수가 조금은 좀 이제 무게감이 좀 있기는 하지만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은 좀 눌려 있었던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 초부터 시작을 했었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전히 해소되는 국면은 좀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에서 사실 수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또 차량에 대한 신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감 사실은 올해 3분기부터는 좀 풀릴 거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게 계속 됐었는데 네. 내년도 정도로 좀 이연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목표 예상치를 이미 지금 12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이제 원활하다라는 부분에서 올해뿐 아니고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고 지금 주가 수준은 많이 눌려 있었다. 반등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21만 원, 지금 21만 원 수준인데 20만 원 정도 부근이면 충분히 이제 매수 관점에서도 지켜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 이슈가 계속 이연되는 게 네. 자동차주에는 정말 큰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도 현대차 의견 주셨는데 실제로 이 자동차주가 연초에 너무 강하게 올라서인지 쉬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뭐 한 해 내내 쉬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년에는 달려주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어요. 한마디 더 해주실까요? 자동차주 내년에도 달릴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현대차 그룹 자체가 뭐 새로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미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이 투자라든지 과감하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또 뻗어 나가는 모습 자체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또 성장성이 더욱더 두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사 혁신이 이 디자인 쪽에 많은 변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도 국내이지만 글로벌 시장 안에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행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또 싱싱 좀 달려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두 분에게 오였고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현대차와는 좀 다르게 오늘 또 갑작스럽게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셀바스 AI. 위즈빅과 메타버스 사업을 협업한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공시가 되었고 또 이에 대한 증권가의 분석에서 독보적인 음성 기술을 갖고 있다.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에게는 셀바스 AI 더 가져갈 종목입니까? 매도할 종목입니까? OX 주시죠. 이번에는 X를 주셨는데 사실 주가는 정말 11월부터 많이 올랐지만 이 회사에 대한 뉴스가 오늘 정확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제는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일단은 이제 셀바스 AI, 물론 이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진출한다는 소식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성장 동력 마련하고 있고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 산업 자체가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좋은 방향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주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제대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를 들여다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에 의해서 좀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메타버스 위로 집중되었던 게 서서히는 좀 분산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곧 이 게임즈라든지 메타버스로 인해서 집중되었던 게 새로운 업종으로 또 다시금 또 수급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메타버스로 인한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셀바스 AI 경우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면서 만약에 그래도 좀 뭔가 투자의 관점을 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은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로 셀바스 AI라는 회사에 대해서 각인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뚜렷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급등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2,000원까지 올랐지만 두 분은 이제는 매도해보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금호석유, 정제 마진과 함께 주가 반등할까요? 최근에 화학주들도 굉장히 많이 쉬었다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 분에게 금호석유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OX 의견 주시죠. 이번에도 오로일치가 되었고요. 염정 팀장님, 네. 나름 12월 들어서 하루 빼고 계속 올라 성적표가 좋아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 주가를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그렇죠. 연초 대비해서 너무 많이 이제 빠졌다.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빠지기도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금호석유뿐 아니고요. 이제 정유주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12월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정유주에 대한 흐름이 좀 좋았고 전반적으로 S-오일이라든지 뭐 한국석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 전반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원유가 WTI 지수 자체가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다시 이제 11월 30일, 12월 이후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정제 마진 부분도 좀 회복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석유 제품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중국은 좀 계속해서 올해 좀 막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석유 제품에 대한 부분이 공급이 좀 막히기 때문에 반대로 아시아권에서의 정제 마진 그리고 이제 석유 관련된 이런 좀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오히려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뭐 전반적으로 뭐 정제 마진 다 좋고 한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제 마진과 이제 원유 회복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지금 매수 관점이다라고까지는 보여지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좀 무거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좀 너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과감한 투자보다는 지금 최대한 지금 시장 자체가 최대한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정도 관점에서 지금 좀 과대낙폭 종목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호석유도 같은 관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봐야 되는 금호석유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오로 일치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장이 마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 두 분과 함께 종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마감에 산다 두 분의 종목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성장 사업군과 인프라 확대 수혜인데요. 인프라 확대 수혜면은 어떤 내용인지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수산중공업, 솔루션첨단소재. 저는 개인적으로 수산중공업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일까 항상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맞아요. 헷갈려 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왜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만 하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회사 이름만 듣고 혹시 물고기와 관련이 되는 회사인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전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압 브레이커라든지 뭐 트럭 크레인을 이제 비롯해서 많은 특수 차량 이제 국산화를 한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대체 효과나 좀 해외 시장 수출로 인해서 오히려 해외 쪽 부분에서도 좀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소식들이 좀 나왔던 게 이 서울 재건축 소식으로 인해서 이 수산중공업 관련주로서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부동산 정책들을 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워낙 사업 자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모두 이제 건설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투자 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장배 주 사용차가 건설업으로 인해서 조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에도 밀접하게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정부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서울에는 30만 호, 전국에는 85만 호 가량의 이제 주택 공급을 발표를 했었죠. 근데 현재는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된 공약을 보면은 이보다 더 큰 규모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책 수혜주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낼 것을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여전히 건설 경기의 경우는 이제 호황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건설주에 대해서 좀 가격으로 인해서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수산중공업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에 조금 그동안 바닥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수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바닥권에서 서서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평선 자체들을 조금 돌파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안착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120선의 경우는 충분히 단기간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 시장을 좀 살펴봤을 때는 이미 오른 종목봐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관심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산중공업도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서서히 반등이 시도가 되면서 바로 이 20주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수산중공업이 오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연속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 60월선 이탈하지 않고 바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힘있게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다시금 또 추세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자리들을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중공업의 경우는 이제부터 기회가 온 종목 그리고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건설업황의 회복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주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750원, 목표가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중공업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500원, 손절가는 2,750원. 뭐 건설, 인프라 이렇게 관련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저희는 매수해 보겠고요. 이번에 염정 팀장님의 오늘장 마감에 산다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저도 이제 고성장 사업분 하니까 2차 전지인가 전기차 쪽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대형주 이제 주도 섹터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좀 2차 전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좀 빠진 종목, 최근에 잘 갔다가 빠진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지박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제 매출액을 좀 나눠서 보면 되면은 지금 뭐 첨단 소재 쪽, OLED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지박 쪽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 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동박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 분야 모두 다 이제 신사업 그리고 고성장군에 속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은 한 1,0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원 정도로 해서 그래도 시장 컨센서스는 부합을 할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지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시설의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대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제 OLED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OLED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OLED의 대장주인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OLED 업황 자체에 대한 내년도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OLED 부분은 조금은 솔루션 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보여지지 않았던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OLED 쪽에서의 이제 고객사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OLED 쪽에 대한 소재에 대한 앞으로 사업 영역에는 확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만약에 솔루션 첨단 소재에 대한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전지박, 동박에다가 OLED 신사업, 첨단 소재까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지금 솔루션 첨단 소재의 가치 평가에 좀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주가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서 저는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개별적인 이제 회사의 이슈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같이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9,000원대가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금 1, 2차 랠리가 있었고 2차 랠리 정도가 한 8만 원대에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한 8만 5천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더 이제 베스트 가격이긴 하겠지만 사실 2차 전지는 언제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8만 9천 원 시점부터 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가격대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고점이 12만 4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 사실 이제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계속 양봉으로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 12만 원대, 11만 원에서 12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8만 원, 목표 주가 1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28%의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9%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5.6포인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